안녕하세요. 이제 격곡편 2번 석중 은옥격 이건가요? 맞죠? 아니네. 한자가 틀렸죠. 맨날 잊어먹어. 자, 석중은옥격이 무슨 뜻이에요? 돌 속에 돌을 깨봤더니 그 안에 옥이 들어있더라. 옥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일단 돌을 깨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발달할 수는 없고, 그죠? 처음부터 발달할 수는 없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을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옥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 발달을 한다. 이런 뜻인데, 자오궁에 천기거문이, 그러니까 천기거문은 천기와 거문은 동궁할 수도 있고 마주 볼 수도 있는데, 자오궁에는 천기와 거문이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오궁에 천기와 거문이 명궁이 되면 그거를 석중은옥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천기 거문은 초선종학의 의미가 있죠.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그저 나빠진다.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나빠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발조합처럼, 무탐이 만발조합이잖아요. 그런 만발조합처럼 돌을 처음에는 돌이었는데 그거를 계속 깨다 보니까 옥이 그 안에 있더라 라는 그 귀격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미두수 격국 중에서 중요한 격국의 하나인데, 이 이제 석중은옥격은 일단 거문이 명궁이 되다 보니 항상 12구설이 따르게 돼 있어요. 12구설, 의심,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2구설의 의미 때문에 석중은옥으로 돌을 캐고 보니 그 안에 옥이 있더라. 그런 옥의 귀중함을 가질 수는 있는데, 옥의 귀중성을 가질 수는 있는데, 대신에 항상 12구설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최고위를 점이하지 말아라. 최고위를 점이하게 되면 12구설에 시말려서 결국 그 최고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요. 항상 요거가 가장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된다. 왜냐면 12구설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항상 시비가 뒤에서 뒷담화하는 일이 생기든지 시비가 생기니까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게 석중은옥격의 가장 큰 격이고요. 또 하나는 거문이 기가 되거나 거문이 화기가 되거나 거문에 경향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화기는 타라도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작용을 하겠지만 경향이 더 심해요. 경향은 천형의 의미가 있으니까 훨씬 더 심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석중은옥 패격이라고 봐요. 패격. 석중은옥이 오히려 깨졌다. 그래서 돌을 캐보니 옥이 나오는 게 아니다. 뭐가 나온다? 쓰레기만 나오더라. 돌을 캐보니 옥이 아니라 못된 쓸모없는 것들만 나오더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석중은옥 패격이 돼서 아주 12구설이 굉장히 심해져요. 12구설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양형형계랑 비슷하게 거의 관제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패격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석중은옥격에 대해서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책을 보도록 할게요.
석중은옥격은 자미두수에서 저명한 격곡 중에 하나다. 자미두수 전서의 여기저기에 이 격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인들이 중요하게 보았던 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다음에서 언급할 1, 2, 산재격은 뭐예요? 태양, 태음이 양타를 만나면 1, 2, 산재, 사람은 떠나가고 산재, 재물은 흩어지는 격이죠. 하는 이런 격은 자미두수 전서에 격의 이름을 붙이진 않았던 반면에 이 격은 엄연히 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석중은옥격의 의미는 말 그대로 돌 속에 감춰진 옥이라는 뜻으로 이 말에는 여러 가지 해석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옥에 관련된 역사적인 이야기로 유추해 보면 석중은옥격의 의미를 실감나게 체득할 수 있다. 열국지에 보면 화씨지벽이라는 화씨의 구술, 천하의 제일 귀한 구술이라는 얘기가 이제 화씨지벽이에요. 화씨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돌이다 이런 얘기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변화씨라는 사람이 형산에서 옥돌을 얻어 초나라의 여왕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여왕이 보석 세공인에게 감정시키니 그냥 보통 돌이에요 라고 했어요. 이에 화가 난 그 여왕은 변화씨를 월형이라는 게 발뒤꿈치를 자르는 건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발 모양의 이렇게 신발을 나무로 된 신발을 신겨요. 신기고서 이제 뒤꿈치를 없애고 앞꿈치를 없애고 이러는 게 월형이에요. 월형에 처하였다. 여왕이 죽은 뒤에 변화씨는 이제 걷기가 제일 나쁜데 사실은 이제 월형이 제일 좀 약한 죄에 월형을 많이 했어요. 월형에 많이 처해졌어요. 여왕이 죽은 후에 변화씨는 그 옥돌을 무왕에게 바쳤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왼편 발꿈치를 잘리고 말았다. 무왕은 이에 문왕이 즉위하자 변화씨는 그 옥돌을 끌어안고 궁궐문 앞에서 사흘낮 사흘밤을 울었다. 문왕이 그 까닭을 묻고 옥돌을 세공인에게 맡겨 갈고 닦아본 결과 천하에 둘도 없는 명옥이 영롱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사람들은 옥을 굉장히 좋아하죠. 문왕은 곧 변화씨에게 많은 상을 내리고 그의 이름을 따서 이 명옥을 화씨지벽이라고 명명했다. 화씨가 가진 벽이다. 돌이다. 이런 얘기죠. 옥이다. 그 화씨지벽은 조나라 해문왕의 손에 들어갔으나 이를 탐내는 진나라 소양왕이 15개의 성과 교환하자는 바람에 한때 양국 간의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에 연유하여 화씨지벽은 연성지벽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성을 15개를 바꾸자는 뜻으로 연성지벽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완벽하다는 말은 이 화씨지벽에서 얽힌 이야기에서 나온 단어다. 조나라 해문왕이 가지고 있던 옥을 진나라 소양왕이 5개의 성과 교환하자고 하니까 약한 조나라로서는 고민에 빠진다. 그때 한 신하가 자기의 식객인 인상여라는 사람을 천거했고 인상여가 진나라의 성 15개와 바꾸기 위해 화씨벽을 들고 가자 진왕은 화씨벽만 취하고 성을 활량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안 인상여가 목숨을 걸고 진나라의 소양왕을 속여 화씨벽을 완전하게 보존했는데 여기서 완벽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그러니까 옥을 완벽하게 보존했죠. 이 화씨벽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자 진나라 소유가 되었고 진시황이 이 화씨벽으로 옥새를 만들었으며 진이 망한 후에는 한고조 유방에게 전해졌다. 후한의 강무제도 이 옥새를 얻어 한나라를 부흥시키고 삼국시대에 접어들다 이 옥새는 손견에게 그리고 그 아들 손책에게 전해지고 다시 손책의 패전으로 원술에게 갔다가 원술의 부하가 배신하면서 빼앗긴 옥새는 조조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자, 석중은옥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형산에서 캔 옥을 변화씨가 그것을 왕에게 바쳐서 옥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형산에 묻힌 그대로 있었으면 변화씨가 양발 뒤꿈치를 잘릴 일도 없었을 거죠. 그 다음에 조나라와 진나라 간의 옥과
그 15개의 성과 교환하자고 하는 설왕설래가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상녀에 완벽하게 얽힌 감춘 무용단도 없었을 것이고, 진시황 이해로 옥새로 변한 옥으로 인해 수많은 왕조의 쟁탈 대상이 되면서 옥새를 뺏기 위한 죽고 죽이는 사륙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형산의 옥이 밖으로 나와서 옥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순간부터 뭐예요? 파란만장한 드라마가 엮여졌죠. 그것이 석중은옥격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128페이지요. 석중은옥격은 돌 속에 감추어진 옥과 같아서 뭐예요? 드러내거나 뽐내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그 옥을 탐내기 때문에 온갖 시비구설이 일어나게 되고 인생에서 중대한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암시가 있다. 이 돌 속에 감춰진 옥을 위해서 이야기한 화씨지벽으로 바꿔놓고 보면 화씨지벽에 얽힌 이야기가 석중은옥격이 구성된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자 인생 지침이 된다고 이야기해도 대가가 없을 것이다. 석중은옥격은 좌우궁에 거문이 있을 때 격이 이루어지는데 이 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거문이 가지고 있는 시비구설의 속성 때문이다. 아래에서 자미두수의 전서에 실려있는 석중은옥격과 그 조건 또 필자가 해석한 석중은옥격의 의미를 발췌해서 석중은옥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29페이지요. 자, 전서 이제 124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요. 명제자오봉 거문시야. 자, 석중은옥격은 명궁이 자오궁에 있는 거문일 때 석중은옥격에 해당한다. 시왈, 시로 말하기를 거문, 자오, 이봉궁, 이궁봉. 거문이 자오궁 두 궁에 있으면서 신명, 명신궁에서 봉지, 필, 귀영, 명신궁에서 그것을 봉, 만나면 필이, 귀영, 귀가 영달하고, 그죠? 갱, 또한, 다시 득, 만난다. 삼방에서 뭐를 만나면, 과록을 공조하면, 그죠? 과록이 회조하면 석중은옥격이 돼서 시, 풍룡이다. 귀가 크고 풍룡하다. 992페이지에는요. 자오거문 석중은옥, 자오궁의 거문을 석중은옥이라고 한다. 자오 이궁 안신명, 자오 이궁에 명궁이나 신궁이 있을 때는 치거문좌수, 치거문이 자오 이궁의 명신궁이 되면서 거문이 있게 되면 득, 다시 또 득, 얻는다. 갱득, 다시 또 얻는다. 뭐에서? 인술신궁에서, 그러니까 천이궁과 삼방사정에서, 인호술 삼방사정에서 인술진신에서 뭐예요? 과권이 회조하면 부기가 필이 있게 된다. 그래서 자미두수 전집의 주가 맞게 된다. 대개 창곡의 화가를 합쳐서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오궁의 거문은 결코 화가와 화록이 합자하는 경우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정년생이면 자오궁의 거문이 있잖아요. 자오궁에 거문이 있으면 자오궁에 거문이 있으면 자, 명반을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 거문이 있어요. 오궁에 거문이 있으면 자궁에 천기죠. 그죠? 천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궁에 천동, 천량, 동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궁에 천상이 있죠. 그죠? 미궁에 천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궁에 정탐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사궁에 정탐이 있고, 진궁에 태음, 술궁의 태양, 그 다음에 무곡, 칠살, 무살, 천부, 공공, 자미, 파군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여기는 공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록권가가 회조하려면 자 거문이 록이 되던지 거문이 자 록이 되던지 거문이 권이 되던지 그죠? 거문에 관은 없고 그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거문의 록은 신년생만 되죠. 그죠? 거문의 록은 신명색이 되고 거문의 권은 개년생이죠. 개년생. 자 신년생은 거일 곡 창이죠. 그죠? 신년생은 그러면 거문의 화록이 되고 태양의 화권이 돼서 이건 만나긴 하죠. 록권을 이렇게. 그 다음에 곡창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곡창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제 곡창까지 같이 회조하면 상당히 좋은 격국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개년생 같은 경우는 뭐예요? 파거월탐, 파군의 화로, 파, 거문의 권, 그죠? 거문의 권, 태음의 과, 탐낭의 기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좀 만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하죠. 권이 권은 안 만나고 이제 과를 이제 이렇게 부처궁에서 만날 수 있는 소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정년생은 거문의 기가 되니까 굉장히 나빠요. 오히려 왜냐하면 정년생 같은 경우는 정년생은 어떻게 돼요? 정년생은 월동기거잖아요. 월동기거가 되니까 태음의 록, 천동의 권, 천기의 과가 되는데 그죠? 이렇게 록권가를 만나기는 하는데 뭐를 봐요? 거문의 기를 봐서 이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되죠. 아시겠죠? 근데 이제 거문의 기는 입격하는 걸로 봐도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년생은 왜냐하면 여기에 록존이 또 정년생이니까 록존이 같이 있으니까 거문의 기는 입격하는 걸로 보긴 하는데 이제 양타엽기 위패격이 돼서 조금 흉의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거문의 기가 있어도 뭐예요? 록권가를 다 보니까 록권가를 보면서 록존까지 만나니까 일단 입격하는 거로 봐도 무방하다는 설명을 우선 인지하시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거문의 기의 흉의는 보기는 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명벌을 해석해 볼 때는 자 석중은옥격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죠. 늦게 발달한다. 왜? 돌 속에서 돌을 깨서 옥을 찾아야 되니까 늦게 발달하게 돼 있죠. 늦게 발달한다. 그 다음에 단 쉽게 기울어지고 쉽게 실패한다. 자, 늦게 발달한다. 쉽게 기울어지고 쉽게 실패한다. 자, 특징이요. 석중은옥격의 특징. 그러니까 무탐처럼 만발조합이 된다. 무탐도 이제 나무를 창칼로 자꾸 깎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늦게 발달해서 만발조합처럼 석중은옥격도 뭐다? 일단 1번 만발조합이다. 만발조합이다. 늦게 발달한다. 그죠? 만발조합으로 늦게 발달한다. 그 다음에 2번 갑자기 일어났다가 갑자기 다운된다. 갑자기 성공했다가 갑자기 실패한다. 그죠? 갑자기 일어났다가 갑자기 실패한다. 그 다음에 만발조합으로 늦게 발달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빨리 뜨인다, 늦게 뜨인다.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이 늦게 알아차린다. 늦게 알아차린다. 사람들이 늦게 알아차린다. 그죠? 이 사람의 재능을 사람들이 늦게 알아챈다. 그 다음에 왜 빨리 일어나는데 빨리 다운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거문은 뭐의 의미가 있어서? 시비구설의 의미가 있어서 그죠? 성공만 하면 이 사람이 성공만 하면 왜 거문이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장사를 차려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 그 주변으로 동일한 업종의 장사들이 쫙 몰려오는 것 같은 일이 있는 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거문의 어떤 기질이잖아요. 특징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서면
그 주변에 동일한 업적이 많이 생기든지 동일한 실력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빨리 다운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거문이 빨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걔를 그냥 가만둘 수가 없는 거야.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시비구설에 많이 노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인의 시기와 질투와 함해를 받는 것이 많이 있다. 특히 이제 거문화기가 되면 뭐예요? 시비, 질투, 남들의 함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거문화기가 되면 시비, 질투, 남들의 함해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달하고 나면 어떡하라고요? 최소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지내라. 겸손하게 지내라.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지 않으면 끌어내려져요. 그리고 아주 주변에 그 시비구설과 뒷담화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로 겸손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거문화록이 되면, 거문화록이 되면 격국이 좀 긍정적으로 변해버리죠. 왜냐하면 거문화록이 되면 천상까지 재음협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문화록이 되면 긍정적이에요. 아까 그 설명을 거문화록이 되면 긍정적으로 변해버려요. 자, 거문화록이 되면 비교적 좋은 격국이 되는데 태양화건, 문곡화과를 보면 그 발달이 비교적 빨라 30세부터 일어날 수 있으며 실패의 위기도 적다. 단 지나치게 고조되거나, 잘난 척하거나 이런 얘기죠. 고조되거나 잘난 척하거나 뭐예요? 최고위를 차지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막후에 있거나 이제 부차적인 지위, 2위, 그죠? 2위에 있는 게 좋다. 만약 좌우궁의 거문과 경향이 동궁하면 파격이 되는데 뭐예요? 심한 시비구설과 곤란함에 빠지고 비록 권세를 얻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일생 놀라는 일이 많으며 망가지고 패하기 쉽다. 그래서 거문이 경향과 같이 있으면 석중은옥 패격이 돼서 뭐예요? 시비구설,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함, 해결하기 힘든, 그 다음에 권세를 얻어도, 그러니까 이게 경향이 어떤 권의 의미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권세를 얻더라도 오래 못 가요. 권세가 오래 못 가고 놀라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면 거문도 잘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명반이 오궁의 거문인데, 제가 요새 요가 다니는데 그 요가 선생 명반이에요. 근데 굉장히 겸손하게 살아요. 그래서 저기 학생들도 많고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잘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자,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석중은옥격이에요. 자, 심곡비결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어보기를 좌우궁 거문이 기격이 된다면 비록 묘왕지를 만나지 않아도 역시 발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곡 선생이 말하기를 거문이 좌우궁의 묘왕지면 비록 살성이 충하더라도 발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페이지 131페이지요. 페이지 131페이지. 131페이지요. 전집에서 인용된 석중은옥격 99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전집. 좌우궁 거문이 수명하며 정개인생은 합국한다. 좌우궁 거문이 수명하고 정년생과 개년생은 합국한다. 근데 이제 신년생도 합국할 수 있죠. 자, 시왈. 근데 신년생은 이제 나쁜 게 양타를 좀 만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왈 거문 좌오 희상봉. 그러니까 시로 말하기를 거문은 좌우궁에서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갱 또 치 만나면 뭐를 정계생인이 만나게 되면 조세 정의 반계객 그죠? 어린 나이에, 그죠? 조세 어린 나이에 정의 과거에 급제하고 노영 늙어서는 자윤 부가옹 넉넉한 부잣집 늙은이가 된다.
정년생이나 개년생이면서 거문이 자오궁에 숙명하면 록존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이 격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궁에도 록존, 오궁에도 록존 되잖아요. 그죠? 아주 숨기는 것이 많아 일반인들은 단지 정개년생, 거문 자오의 공식으로만 기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문이 화록, 화권, 화가 이 3기화 중 2개 이상을 보는 것을 말한다. 몇 가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년생은 거문 화록의 태양 화권, 문곡 화가가 회주하는 것으로 성격이 된다. 개년생은 거문 화권의 대궁 록존이 공조하는 것이 역시 상격이다. 정년생 거문의 록존이 동궁하면서 대궁의 천기 화가와 차성한 천동 화권이 과외하는 것으로 중격이다. 기년생 거문과 록존이 동궁하면서 차성 안궁한 천령 화가가 과외하는 것으로 역시 중격이다. 병년생 경양과 거문이 동궁하면서 차성 안궁한 천동 화록을 만나는 것으로 합격이다. 무년생 경양과 거문이 동궁하면서 태양 화과를 삼방에서 만나지만 대궁 천기 화기로 인해 격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복잡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삼기화를 좋아하고 경양과 화기를 만난다는 것을 꺼린다는 뜻이다. 4번 페이지 132페이지에 전집 523페이지에 있는 내용. 제자오궁 어신명. 자오궁에 있으면서 거기가 명신궁이 되면 위 석중은옥격이라고 말한다. 석중은옥격이 되고 갱 다시 회 만난다. 뭐를 록권과를 만나면 복이 후 복이 매우 두텁다. 회 다시 파기 그죠? 파군과 파는 파군이에요. 기 양타를 만나면 그죠? 약 만약 부요절 요절하지 않으면 남탕 여창 남자는 도둑이 되고 여자는 창기가 된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페이지 133페이지. 대한이나 유년에서 형성될 때 자미두수 전세는 오직 원명격상의 석중은옥격이 형성될 때를 주로 언급하고 있으나 운에서도 얼마든지 이 격을 인용해 볼 수 있다. 대한의 명궁이냐 유년 명궁이 자오궁의 거문으로 석중은옥격이 형성되었다면 이 대한이나 유년 중에 필이 뭐예요? 자, 제주를 안고. 자, 133페이지요. 자, 주의할 게 뭐야? 아까도 얘기했죠. 최고위를 점해서는 안 되고, 그죠? 최대한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너무 눈에 띄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아라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대한이나 유년에서 이거는 명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이나 유년에서는 필히 어떻게 하라고요? 재주를 감추고 그 주역에서 지화명의랑 똑같죠. 재주를 감추고 안에서 실속 모드로 살아라. 안에서 실속 모드로 살아라. 실속 모드로 재주를 감춰라. 재주를 감추고 실속 모드로 살아라. 2번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잘난 척하고 의기양양해지고 그죠? 사람들한테 내 머리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뭐가 돼요? 온갖 시비와 구설에 그죠? 아까도 뭐였어요? 함해를 받고 그죠? 뒷담화 걸리고 이런 거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저거 많잖아요. 뭐지? 그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이트들. 그런 데서 이제 계속 악플이 그죠? 악플이 달릴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악플이. 임상에서 이 격을 보면 위에서 정의한 오리지널 석중은옥격의 의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의미상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가령 석중은옥격의 의미답게 돌 속에 귀한 옥을 감추고 있듯이 겉은 평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실상은 온갖 자격증을 다 갖추고 매우 유능한 사람이 있다든지 잘난 척 안 하고 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심지어는 결혼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평범하게 하는 것 같은데 중년 후에 알고 보니 배우자가 밖에서 보석 같은 첩을 끼고 두 집 살림을 지속하고 있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 또 빼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면의 재능을 일생 동안 펼치지 못하고 일생 동안 돌처럼 무심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석중은옥격. 자, 격은 좋은데 그죠? 격은 좋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격을 내가 잘 쓰려면, 그죠? 잘 쓰려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 격이에요. 아시겠죠? 석중은어격.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명반을 가지고 명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